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박현찬입니다. 오픈스택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어, 앞에서 그 내부 네트워크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했어요. 만들고 이제 VM에 접속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VM을 생성할 수 있구나 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트러블 슈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남은 내용은 이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외부에서 이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주로 진행을 할 텐데, 중간에 우분투 리눅스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 첫 번째 꼭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설정 및 외부 접속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외부에 접속을 하려면은 그 우리는 지금 외부 네트워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이 공유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프로바이더 네트워크하고 그 오픈스택, 현재 지금 구성해 놓은 오픈스택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는 그 공유기 네트워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유기 네트워크를 오픈스택 내에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그림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관리 네트워크 메뉴에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네트워크 생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젝트 안에서 요 프로젝트 메뉴는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만드는 거는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사실 그 재부팅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반응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 생성으로 들어가가지고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뒤에다가 어떤 자원인지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어드민으로 하고요.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프로바이더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공유 외부 네트워크 다 설정하시고 서브넷을 만들어 줍시다. 프로바이더 서브넷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 주소는 192.168.0.0. 요거 여러분들의 공유기 네트워크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192.168을 쓰는데 공유기에 따라서는 뭐 172를 쓴다거나 뭐 좀 다른 네트워크 이름이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유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하시기 바래요. 자, 게이트웨이 IP는 192.168.0.1로 설정을 하고 서브넷 세부 정보에서 DHCP는 끄시고요. 자, 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느리네요. DHCP는 끄시고 DNS 네임 서버도 사실은 안 적어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항상 혹시나 해서 이제 적어 놓습니다. 우리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의 IP를 할당하거나 DNS 연결시켜 주는 거는 저 공유기에서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에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바이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드민 프로젝트 안에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드민 인터널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상 머신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꺼져 있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라고 하는 외부 네트워크를 추가로 이제 만들어 준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92.168.0.0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지구 마크가 있잖아요. 지구 마크는 외부 네트워크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연결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외부 네트워크로 우리가 설정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 그림에서 두 개의 네트워크는 만들어졌는데 사실 두 개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둘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운데에다가 라우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라우터는 어드민 인터널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드민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행을 합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네트워크 라우터 메뉴로 가신 다음에 라우터 생성, 어드민.라우터, 외부 네트워크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로 라우터를 생성합니다. 네, 아마 뭐 이 과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특별히 오류가 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라우터를 이렇게 생성을 하셨으면은, 이제 라우터를 연결하는 일을 할 거예요.
현재 자동으로 외부 네트워크 쪽의 인터페이스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어드민.라우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IP 주소 할당받은 것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로 들어가 보시면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062 네트워크에서 IP를 할당받은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보시면 이제 라우터가 생겼고, 여기 라우터가 생겼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 쪽하고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상에, 요 그림상에 라우터하고 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라고 연결해주는 이 선이 바로 아까 보신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우터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라인이 생겼으니까, 왼쪽하고는 줄이 생겼으니까, 오른쪽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인터페이스 추가를 누르시고요. 서브넷을 어드민 인터널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IP 주소는 기입하지 않으시고요. 자동으로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가 사용하는 1번 IP가 이렇게 할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 라우터를 두 네트워크 사이에 라우터를 두고 양쪽을 다 연결했기 때문에 어, 드디어 우리가 만들었던 가상 내부 네트워크가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네트워크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면서 172.2.01이라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요 어드민.인터널 내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들이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제 라우터에 일단 연결이 되느냐, 외부에서 우리가 라우터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제 실습 환경하고 그림에 있는 IP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IP를 사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 라우터에 외부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IP는 요 192.168.0.143입니다. 자, 그러면은 0.143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요 컨트롤러 쪽에서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다 해볼까요? 0.1 뭐였죠? 13 143 143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핑이 안 가네요. 자, 핑이 안 갑니다. 한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환경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윈도우의 커맨드 창을 열어가지고 핑 192.168.0.143. 네, 마찬가지로 지금 핑이 가지 않고 있네요. 사실 윈도우 PC하고 지금 우리 컨트롤러 VM 모두 062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핑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핑이 가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VM을 처음 만들 때 네트워크 어댑터를 설정하면서 요 그 가상 내부 네트워크 안쪽으로 이런 핑이나 이런 요청들이 갈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설정은 정확하게 뭐냐면은 여기 네트워크에 보시면 무작위 모드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은 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컴퓨터 1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볼게요. 자, 이 컨트롤러 1번 같은 경우에 여기 속성에서 잠시만요. 속성에서 어디 나오죠? 네. 정보 설정. 네, 정보의 설정이네요. 정보의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왜 안 나오죠? 아, 이쪽에 나오고 있을까요?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설정하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화면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제가 지금 좀 화면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요 네트워크 메뉴로 가셔가지고, 요 어댑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작위 모드가 이렇게 거부로 되어 있는데, 모드 허용으로 바꾸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죠? 여기 무작위 모드를 모드 허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작위 모드라는 것이 뭐냐? 무작위 모드는 어, 그 물리 닉이 갖는 맥 어드레스 외에 다른 맥 어드레스에 대한 패킷도 이 어댑터가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 진짜 닉은 요 82540EM이라는 요 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닉은 맥 주소를 자기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어떤 통신이 오면 패킷이 오면 그거를 자기 것만 받는 게 일반적인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 닉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상 닉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가상 닉들은 서로 다른 맥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맥 주소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안으로 일단 전달을 해줘야 안에 있는 가상 닉들이 그걸 받을 수가 있겠죠. 그전에는 전혀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패킷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모두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네, 요거를, 네, 다시 재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 컴퓨터 1번도 이렇게 무작위 모드를 허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리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붓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조금 불편하지만은 리붓을 해야지 설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 우리가 처음에 이 모드 허용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을 테지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몰랐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수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부팅을 할 거고요. 재부팅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잠깐만요. 네. 자, 컴퓨터는 재부팅 시작했고, 네, 컨트롤러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컨트롤러는 지금 스탑해서 멈춰 있죠? 지금 가끔씩 보면 이제 서비스들이, 특히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렇게 재부팅 하다가 이제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제로 재부팅을 시켜주시면은, 네, 네, 편합니다. 네. 자, 지금 다시 재부팅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음, 네, 다시 해봅시다. 컴퓨터는 다 됐는데 아직 컨트롤러가 조금, 네, 부팅이 아직 덜 됐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자, 네트워크도 떴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네, 됐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픈스택에 접속을 해보면은, 네, 잠깐만요. 아, 네, 들어왔나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네. 자, 이제 다음번에 할 일은 이제 이렇게 다시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아까 실패했던 핑을 이제 날려보는, 일을 할 겁니다. 자, 들어왔네요. 자, 지금 뭐 이미 핑은 날아가는 상태일 텐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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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만요. 자, 모두 다시 연결 다시 하고, 암호 입력 우분투 하고, 수도 한 다음에 핑을 해보면, 네. 0.143 지금 안 날아가고 있네요. 자,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아직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라우터 메뉴로 가보면, 네. 이게 처음에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062 네트워크에서 이 라우터 IP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네트워크 연결을 수립시켜 주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0.143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아직까지 안 될까요? 자, 윈도우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제 가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43으로 연결이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네,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이 수립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핑이 이제 라우터까지 가는 거 우리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 오픈스택 네트워크 구조는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때까지 이제 했던 거 쫙 조금 정리입니다. 자, 먼저 가상 내부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 머신에
포트 바인딩 하는 거에서 문제를 좀 겪었었죠. 그래서 가상 네트워크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빨간 라인, 사실은 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림이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까만 라인과 요 노란 라인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라인을 우리가 깔아놨고, 이걸 통해 가지고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내부에서 가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 빨간 라인을 통해서 이제 패키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라우터를 연결시켜 가지고 요 가상 닉들과 가상 네트워크와 요 그 프로바이더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VM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이제 뭔가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 제가 처음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구글로 핑을 보내는 게 안 되겠죠. 구글로 핑을 보내는 게 안 됐을 텐데 외부 연결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외부 연결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꺼져 있으니까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가지고 네, 지금 다시 이제 재부팅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번에 만들었던 V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오픈스택 쓸 때 사실은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도 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 시작이라는 버튼 눌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스턴스 만들어서 진행했잖아요. 근데 꺼져 있는 인스턴스를 다시 켤 때도 인스턴스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인스턴스 생성, 여기는 인스턴스 뭔가 부팅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좀 확실할 텐데 이런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 가지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네, 녹화 잘 하고 있네요. 가끔 가다 진행하다가 보면은 녹화를 하고 있는지 갑자기 섬뜩할 때가 있거든요. 자, 콘솔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지금 잠시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타이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타이핑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저 시로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종료를 안 시키면 뭐 타이핑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한 번씩 생겼어요. 자,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요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민 인터널로 연결을 하고요. 키페어도 연결됐고,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좀 만드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요. 아, 네, 오래간만에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만드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만, 네,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자, 로그 올라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들면서, 네, 로그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제가 시작 버튼 하나씩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콘솔에서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죠. 네. 자, 저 랜덤 어쩌고 하는 게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부팅이 될 거예요. 네.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내부 VM에서 그 외부로 핑을 보내가지고 인터넷이 된다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다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바로 DHCP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062 DHCP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062가 붙여주는 대로 IP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프로바이더 쪽에서 DHCP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뭐 062 네트워크에서 대역을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062가 192.168.0.0에 24 이렇게 이제 쓴다라고 하면은 062에 있는 DHCP는 전반부 IP만 이렇게 할당을 하고 프로바이더 쪽은 후반부만 할당을 하도록 해가지고 프로바이더 DHCP 살리고 오픈스택 내부에서는 요 뒤쪽만 쓰도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려면 이제 프로바이더 안에 서브넷을 나눠 가지고 요걸만 설정을 해가지고 써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서브넷은 요렇게 크게 해놔야지 전체 네트워크 다 통신이 됩니다. 그냥 DHCP 풀에서 요것만 이제 할당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안은요, 062 DHCP는 끄고
기존에 이제 062에 연결돼 있던 우리 TV나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수동으로 할당되도록 맥 어드레스를 등록시켜 놓은 다음에 프로바이더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장치가 사용하던 IP는 이제 프로바이더 쪽에서 DHCP 풀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재할당되지 않도록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DHCP 풀에서 그 할당을 하거나 그 제외하거나 혹은 그게 조금 복잡하니까 그 아예 그 IP를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IP를 가진 포트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걔를 미리 이렇게 그 선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스택 안에서는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IP가 충돌될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살아났나요? 자, 됐네요. 시로스 고 컵스 고.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핑을 구글로 날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나가죠? 네, 어, 이상하네요. 지금 아마 안 나가면은 DNS 문제가 있을 텐데요. 자,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트워크에서 그 어드민 인터널에서 우리가 DHCP를 할당을 할 때, 그 어드민 서브넷에서 DHCP 할당을 할 때, 이 네임 서버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 핑이 날아가지 않고 있네요. 네. 이거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왜 지금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네. 잘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라우팅 테이블이, 네. 지금 이 새로 만든 인스턴스가 IP를 할당을 못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라우팅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루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172.0.1로 게이트웨이로 되어 있고 저쪽으로 나가는데 이상하게 지금 핑이 안 날아가네요. 잠깐만요. 음, 네이버닷컴 192.168.0.1로 한번 가봅시다. 0.1로도 지금 안 나가고 있네요. 0.47. 조금 이상하네요. 자, 상황을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의도하지 않은 지금 그 트러블 슈팅을 하고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라우터를 다시 한번 달아볼게요. 저희가 무작위 모드를 그 켜기 전에 만든 라우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계속 켜놓고 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미리 다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오는데 그 전에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 똑같이 진행하는데요. 자, 의심 가는 요소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라우터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IP가 할당이 됐을 겁니다. 이번에는 198번이네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서브넷 쪽에 달아주겠습니다. 자, 198번이니까 한번 198번으로 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핑 그대로 잘 날라가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 내부 쪽 인터페이스 연결을 했고 여기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처음에 아까 다운이었던 거 보셨나요? 처음에 이제 다운일 때는 그 인터페이스가 아직 제대로 안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둘 다 액티브니까 양쪽 다 잘 살아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쪽에서 한번 핑을 날려볼게요. 이상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192.168.0.1로 핑이 지금 잘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설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건 돼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문제 없고요. 지금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저 어드민에서 쉐어드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음, 이상하네요. 어,
0.1, 1.2 받았고, 그러면 이게 나가야 되는데, 네. 46으로는 가네요. 46은 지금 저 컨트롤러가 쓰고 있는 IP인데, 아니죠. 지금 노트북이 쓰고 있는 IP입니다. 노트북하고는 통신이 되네요. 그런데 061호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조금 잠깐 영상을 끊고 확인을 해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좀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항상 그 데스크탑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노트북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진행을 다시 해보고 있는데, 데스크탑은 유선 네트워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 그 노트북은 무선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이래저래 테스트를 해보니까 노트북 안에서는 다 되는데 외부로는 못 나간다는 걸 확인을 해서 혹시 싶어서 와이파이에서 이 무작위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 네. 대부분의 와이파이 어댑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무작위 모드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셔가지고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셔가지고 유선 네트워크 어댑터로 요걸 이제 어댑터 브릿지 하는 거를 유선 네트워크 어댑터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재부팅해서 시도를 해 보시거나 혹은 유선 네트워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 VM들을 옮겨가지고 다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처음에 이 부분까지 진행을 못 해보고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가능한 환경을 꾸며가지고 이제 VM이기 때문에 옮기기도 쉽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노트북이 유선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스크탑 쪽에서 만들어 놓은 VM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네트워크 구조까지 완성을 했고, 이제 구글로 핑을 한번 날려보는 곳에서 이제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그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구글로 핑이 잘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일은, 어, 프로바이더 네트워크하고 가상 인터널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키고 내부에 있는 VM이 외부하고 통신할 수 있는 거,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연결은 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연결은 지금 잘 동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뒤쪽에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테스트용 VM OS가 아니라 우분투 리눅스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분투 리눅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CLI를 이용해 가지고 이 오픈스택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우리가 지금 이미지 중간에 다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다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해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대로 복사해가지고 쓰시면은, 네, 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저도 지금 이미 다운로드 받은 게 있는데, 문제 없이 그냥 진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몇 초 안에 받더라고요. 뭐 1기가 네트워크가 제대로 동작을 하면은, 그 정도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분투 리눅스 이미지는 어, 어떤 거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링크를 보시면 클라우드 이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 리눅스 배포판들이 모두 클라우드용 이미지를 제공을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자사 OS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용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제공을 해요. 이런 클라우드용 이미지는 인스턴스 생성할 때 스크립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때 클라우드 이닛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처음 한번 스크립트가 돌면서 자동으로 어떤 설정들하고
혹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각자 운영하는 환경에 맞춰서 수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클라우드 안에서는 SSH 포트를 22번이 아니라 뭐 100번으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나 혹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SSH 접속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미리 등록해 놓는다거나 뭐 이런 동작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 가볼까요? 끝났네요. 자, 아마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은 바로 다음 명령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오픈스택 이미지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보이면서 쭉쭉쭉쭉 진행을 해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자, 우분투 24.04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픈스택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미지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시로스뿐만 아니라 우분투 이미지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거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해 가지고 우분투 이름으로 소스를 우분투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버는 똑같이 어드민 인터널 네트워크 보안 그룹 디폴트 키페어는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키페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키페어 파일을 분실하셨으면은 앞 단계에서 키페어 새로 만들어 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네. 파일을 분실한 키페어는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로그 나오고 있고요. 로그가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겠죠? 네, 이렇게 쭉쭉쭉쭉 클릭하면은 시작 클릭하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콘솔 화면도 보겠습니다. 네, 콘솔도 잘 연결됐죠. 네, 이렇게 지금 뭔가 쭉쭉 나오다가 아마 중간에 한창 멈춰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부팅 제대로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잠깐 네, 확인하면서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러분들 우분투 이미지로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할 때 보면은 네트워크가 잘 붙었는가 요게 이제 항상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로그 쪽을 이렇게 풀로그 쪽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ENS3 인터페이스에 이건 우분투 내부의 가상 릭입니다. 어,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어드레스가 잘 달라붙었다. 이렇게 이제 그 업이 잘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잘 연결됐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로그를 확인했으면은 이제 우분투 가상 머신이 인터널 네트워크하고는 잘 붙은 거예요. 자, 그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건 띄워놓고 지금 여기 이제 콘솔에는 이제 메시지가 멈췄죠. 그래도 로그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모든 로그 확인해 보시면, 자, 보셨나요? 방금 로그 화면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 모든 로그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체 이제 로그 메시지들을 쭉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F5 눌러보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붙었네요. 자, 20.0.0.43으로 이제 붙었고, 지금 이제 네트워크 설정까지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콘솔에 그게 뜨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겠습니다. 자, 저기 지금 저희 시간 좀 걸렸으니까 자, 인스턴스 콘솔에 이렇게 밑에 우분투 로그인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걸 보시면은 자, 뜨는 걸 보시면은 이제 인스턴스가 잘 부팅은 됐다. 이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확인은 됐지만 첫 번째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우분투 이미지는 패스워드 자체가 없어요. 자, 패스워드 자체가 없고 우리가 아까 넣었던 키페어 파일로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 로그 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외부에서 내부 인터널 네트워크로 SSH 접속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뜨는 거 보고, 떴네요. 자, 우분투 로그인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세 번째 섹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쭉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외부, 내부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자, 연결은 지금 모두 완료됐어요. 지금 요 네트워크 구조는 모두 만들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는 인터넷 연결되는 거 확인했어요. 구글 핑을 보내봤죠. 자, 그러나 오픈스택 상의 VM으로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에서 접속하거나 우리 지금 호스트 PC, 윈도우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일단 주소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 인터널 주소 지금은 이제 172.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만들어 놨냐면은 20점으로 만들어 놨네요. 20.0.0. 저는 지금 20.0.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널 네트워크 만든 대로 아마 172.2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는 20.0. 어쩌고 하는 네트워크 주소를 여기서 찾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지금 두 가지로 우리가 이 프로바이더 네트워크하고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동 공용 IP를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자, 062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인터널 네트워크는 프로바이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내부 VM에는 여기는 IP가 없기 때문에 그 IP를 062로부터 직접 할당받아서 주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용 IP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VM에 특정한 어떤 IP를 주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 첫 번째 방법부터 해볼게요. 자, 유동 공용 IP를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Associate,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네트워크 메뉴로 가서 플로팅 IP로 가시면 프로젝트의 IP 할당이 있어요. 여기다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로부터 IP를 하나 할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23 이런 식으로 이제 IP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IP를 연결 눌러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우분투 리눅스에다가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062로부터 IP를 하나 받아서 해당 VM에다가 우리가 직접 IP를 붙여준 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지금 리눅스는 우분투 리눅스는 이 IP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오픈스택 상에서 이 IP를 요 VM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요 IP로 요청이 오면 이 VM으로 전달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스턴스 메뉴에 가 보시면 이렇게 IP가 두 개 부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요 우분투라는 시스템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인터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 있는 IP를 하나 따가지고 여기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선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마치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 포함된 애처럼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연결했고요. 자, 요 화면들 확인했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컨트롤러에서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자, SSH 우분투 at 192.168.0.144였나요? 자, 다시 한번 113. 144는 어디서 나왔죠? 113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지금 제가 보안 그룹을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게 안 돼야 됩니다.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자, 왜 안 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 프로바이더 네트워크하고 통신하는 거 확인했고 다 잘 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은 네트워크는 잘 설정돼 있고 보통 이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볼 문제는 방화벽입니다. 근데 방화벽은 곳곳에 있어요. 062에도 있고 호스트 PC에도 있고 가상 라우터에도 있고 인스턴스 자체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 점검해 봐야 될 거는 이거 다 해요. 이거 전부 다 해서 핑을 열어놨는지 SSH 포트 22번은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엔드 투 엔드로 접속하려는 곳에서 접속하는 곳까지 네트워크 경로의 상에 있는 방화벽은 모두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인터넷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그 KT나 SK, 뭐 LG 이런 곳들도 막아놓는 곳들이 있어요. 사고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다 뚫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 문제없고 호스트 PC에도 문제없고 가상 라우터에는 아직 설정을 안 했고 인스턴스 쪽에서도 특별한 방화벽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가상 라우터에 보통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보안 그룹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클라우드 상에서 가상 머신을 관리를 할 때 이 가상 머신이 어떤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그 제어하는 접근 관리 서비스입니다. 액세스 컨트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보안 그룹은 내부에서 외부는 열려 있지만 외부에서 내부는 막혀 있어요. 자, 봅시다. 한번.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여기 그 네트워크에 보안 그룹으로 가 보시면은 지금 디폴트 보안 그룹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규칙 관리를 누르시면 이렇게 규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원래 기본적으로는 보안 그룹 규칙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디폴트입니다. 얘는 뭐냐면 자, 내보냄 VM 인터널 네트워크 안에서 VM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패킷은 다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0.0.0이고 전체잖아요. 전부 문제없이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들어오는 거는 외부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체 모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IP든 포트든 다 되지만 문제는 이 시큐리티 그룹에 포함하는 VM들만 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하는 VM 1번, 2번이 있으면 그 둘끼리는 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디폴트 보안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 그룹 설정을 해줘가지고 기존 들어옴 규칙은 삭제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0.0.0.0 이게 전체입니다. 모두에 대해서 TCP 프로토콜로 전체 포트를 액세스할 수 있게 이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칙 추가 눌러서 사용자 정의가 아니라 모든 TCP를 누르신 다음에 들어옴 CIDR 0.0.0.0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안 그룹도 고를 수가 있죠. 우리는 CIDR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소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제한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모든 포트에 대해서 TCP 그 소스가 아니고 포트죠.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너무 좀 부끄러운 말이라서. 이건 참, 소스죠, 소스. 소스 맞습니다. 소스 IP에 대해서, 모든 소스 IP에 대해서 지금 CIDR 0.0.0.0으로 잡는다는 말은 누구든지 전부 다 TCP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안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깥에서부터 잘 막아 놓는 것이 좋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공유기 네트워크 192.168.0.0은 믿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장치들만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CIDR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쪽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TCP 연결은 모두 받아들여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연하게 쉽게 그 방화벽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규칙을 인스턴스에 붙여주기만 하면 인스턴스 안에서 아무리 방화벽을 설정해 봤자 얘가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예 패킷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화벽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아주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SSH 연결 시도를 해볼까요? 벌써 됐네요. 자, 이렇게 yes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벽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안 확인은 처음에 이게 뭐 처음 접속할 때는 이게 믿을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하는 거냐 해가지고 yes 누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permission denied 해가지고 퍼블릭 키로만 접근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우분투 계정은 암호 자체가 없고요. SSH 설정에서 암호 입력은 원래 막아 놓습니다. 보안상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키페어를 쓰는 거예요. 자, 키페어 파일을 컨트롤러로 먼저 복사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키페어 파일 준비해 놓으셨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페어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기 NFS 폴더에다가 넣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드래그 앤 드롭을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 그 LRZ, SZ를 우리가 설치를 해놨어요. 우리가 컨트롤러 설치하고 할 때 얘는 그 Z 모뎀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Z 모뎀을 지원하는
그 SSH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네, test.desktop.pem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 다시 I 옵션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아마 오류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private key 파일이 지금 안전하지 않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bad permission이라고 나와요. 어, 그 테스트.점 얘를 수정할 수 있는 애들이 다른 그룹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을 완전히 그 유저가 리드 온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권한이 아까는 RWRR에서 R로만 바뀌었죠. 이게 안전한 접근 그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접근 시도를 해 보시면은 처음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게 뭐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SSH 연결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잠깐 기다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우분투 머신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IF 컴픽이 아예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네요. 핑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제 잘 날라가죠. 자, 그러면 sudo apt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한번 IF 컴픽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패키지 업데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우리 VM 아닙니다. 그 오픈스택 안에 VM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왔으면은 사실 다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IF 컴픽이 안 돼가지고 한번 패키지 설치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뭔가 지금 그 패키지 업데이트 하는 것도 많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자, 다음 내용으로 우선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고 우리 첫 번째 방법, 유동 공용 IP 할당하는 방법은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포트 포워딩 방법입니다. 이 포트 포워딩 방법은 요 바깥에서 요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가상 라우터에는 NAT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NAT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포트 포워딩을 할 겁니다. 자, 컨트롤러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복잡하지만 따라서 하시면은 뭐 전혀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요게 아직도 안 끝나네요. 괜히 했나요? 자, 요거 컨트롤러 쪽은 띄워놓고 네, 요걸로 딴 쪽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NFS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가상 라우터를 먼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가상 라우터를 확인을 하고 그 가상 라우터 안에다가 공유기에 마취하는 것처럼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가상 라우터의 몇 번 포트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에 어떤 IP 포트로 전달해 줘라 라는 거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가상 라우터의 NAT 포트 포워딩이 되겠습니다. 자, 라우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ipnetns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HCP 장치가 있고요. 이게 바로 DHCP 에이전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에 보시면 네, 네트워크에 보시면 DHCP 에이전트가 이렇게 0.2를 잡고 돌고 있거든요. 바로 이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Q 라우터라고 해가지고 라우터가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은 A904AA83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여기 라우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라우터의 아이디가 A904AA83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 라우터가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프로젝트 많이 만들어 가지고 라우터를 많이 만들면 여러 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꼭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라우터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IP NETNS죠. 그 다음에 이그젝을 치시고 요 라우터 이름을 그대로 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IF 컴픽을 하면은 요 라우터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들, 요 라우터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QG라고 된 것이 내부 네트워크
그 외부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게이트웨이 쪽이고요. 그 다음에 QR이라고 된 것이 내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인터페이스 이름을 보시면은, 네,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QR26B02 뭐 어쩌고 되어 있죠. 여기 요 녀석이 26B02 어쩌고 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 라우터가 요쪽 인터페이스가 바로 305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305A8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QG라고 적혀 있는 녀석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쪽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명령을 넣냐면은, 자, 여기 있는 요 커맨드 라인이 요 명령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해당 라우터에 우리가 지금 확인한 요 라우터에 그 IP 테이블스를 이용해 가지고 IP 테이블스는 그 NAT 설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 테이블스를 이용해 가지고 NAT 테이블을 이제 그 추가를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를 일단 메모장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네. 자, 여기, 자, 메모장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여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네.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달러 표시해 놓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 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라우터 이름 넣겠습니다. 라우터 이름은 아까 네, 요거였죠. 여기 뒤에 아이디까지가 전부 라우터 이름입니다. 여기 라우터 이름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이름은 요 녀석입니다. 게이트웨이 부분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디포트 뒤에 있는 부분하고 요 20.0.0.0 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디포트는 우리가 몇 번 포트로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149로 오는 연결이에요. 149로 오는 연결. 149에 22136 포트로 올 때 그 연결을 내부 네트워크의 어딘가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내부 네트워크 주소는 뭘 쓰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43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20.0.043에 43에 22번 포트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야 될 곳은. 자, 22번 포트에 아, 그 43번 IP에 22번 포트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앞에 22번 쓰고요. 그 다음에 043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실행을 시켜 봅시다. 자, 이러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실행이 됐으면 이렇게 바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이제 SSH 앞에 우리가 했던 잠깐만요. 지금 이쪽은 끝났나요? 이쪽에 apt install. 자,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꼭 하고 싶거든요. 뭐였죠? 네툴스. 네. install 네툴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if 컴퓨터 설치를 하겠죠. 네. 제가 지금 괜히 하는 겁니다. 네, 하고 있네요. 자, SSH에서 우분투 at 192.168.0. 이번에는 149로 들어갈 겁니다. 149로 들어갈 거고요. 저는 149고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트는 22043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포트 포워딩 설정이 잘 돼 있으면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i는 desktop.pem으로 네, 들어갈 겁니다. 참, 여기 이렇게 써야 됩니다. 포트는.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만들어 가지고 SSH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졌네요. 자, yes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이 주소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yes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우분투로 네, 우분투로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F 컴픽도 됐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는 볼 때는 우리가 앞에 붙였던 유동 IP는 안 보이죠?
네, 이렇게 자기는 20.0.0.43이라는 번호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포트 포워딩을 이용해 가지고 접속해 가지고 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왜 아까 이런 식으로 22를 앞에 놓고 043 이렇게 했냐면은 클라우드 포트 포워딩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부 네트워크가 10.0.0.0대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IP 번호 이게 각 VM들의 번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번호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은 8080을 접근하고 싶을 거고, 어떤 애들은 3000을 접근하고 싶을 거고, 이렇게 잘 사용하는 포트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포트 번호들을 앞자리로 만들고, 뒷자리 3개를 이렇게 내부 그 가상머신 번호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손쉽게 내 원하는 포트 번호로 내가 원하는 VM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VM이 10.0.0.7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7777과 443을 쓰고 싶을 때는 어, 라우터 IP를 기입하고 뒤에다가 나는 SSH 7777이니까 19XXX구나. 나는 7번이니까 007이라고 붙이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HTTPS는 443이니까 17로 시작해야 되겠네. 그러면 17로 시작해서 007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면은 편리하고요. 지금 사실 핵심적인 명령은 이거예요. 요 IP 테이블스 해가지고 프리라우팅 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것만 되면 사실은 이 구조는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 네트워크가 1부터 보통은 아마 3부터 있을 거예요. 그 게이트웨이가 1번, DHCP가 2번이거든요. 그러면 3부터 254번까지 막 250, 두 대의 그 VM에 대해서 이걸 다 해주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룹을 도는 배시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이거를 이제 또 요새는 챗GPT를 이용하면은 배시 스크립트 아주 잘 만들어 주거든요. 챗GPT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시키시면은 아마 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배시 스크립트 조금 수정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우리가 유동 IP나 가상 라우터 포트 포워딩 전부 062 네트워크 안에서만 이렇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예요. 자, 062 외부에서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실습 환경이지만 062 외부에서 다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062에서 한 번 더 포트 포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포트 포딩을 많이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 이제 진짜 IP가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드리지는 않고 이렇게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062에다가 포트 포워딩을 또다시 그 유동 IP 쪽으로 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뭐 원하시면은 그 특정 라우터에 이렇게 포트 포워딩으로 다시 건너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10.117. 어쩌고 하는 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픈 스택을 만들어 가지고 가상 머신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정도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오픈스택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번 실습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소한으로 이제 진짜로 쓰기 위한 환경 설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동영상으로 따지면 아마 뭐 10시간 넘게 진행을 했을 텐데 실습 시간 아마 그거보다 뭐 3, 4배 이상은 더 많았겠죠. 여러분들 아마 오픈스택 설치하고 고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뭐 한 학기는 아니고 우리가 동영상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학기 분량 가까이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북대 박현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